안녕하세요. 지난 두 영상에서 아침 피로의 원인과 중년 이후의 변화에 대해 다뤘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해는 됐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복잡한 거 말고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 알려주세요. 바로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론이나 설명은 최소화하고 여러분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시도해보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것들만 담았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늘 말씀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치료나 처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 건강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개인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치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심각한 수면 장애나 건강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아침 피로는 질병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7가지 루틴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들입니다. 다만 개인차가 있으니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추가해도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루틴은 알람 3개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람을 여러 개 맞춰 놓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잘못 사용하고 계십니다. 보통 이렇게 하시죠? 6시 30분, 6시 40분, 6시 50분, 7시 이런 식으로 10분 간격으로 여러 개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끄면서 조금만 더 자야지 하며 스누즈를 반복합니다. 이것은 최악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얕은 잠과 각성을 반복하면서 뇌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어났을 때 더 피곤해집니다. 제가 제안하는 알람 3개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알람 기상 30분 전 조용한 음악. 일어나려는 시간보다 30분 일찍 알람을 맞춥니다. 하지만 이것은 깨우는 알람이 아닙니다. 몸을 준비시키는 알람입니다. 알람 소리는 조용한 음악이나 자연 소리로 설정하세요. 새소리, 파도 소리, 클래식 음악 등이 좋습니다. 볼륨은 아주 작게, 거의 들릴락 말락하게 합니다. 이 알람의 목적은 깊은 잠에서 얕은 잠으로 자연스럽게 전환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깨우는 게 아니라 뇌에게 곧 일어날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많은 분들이 30분 일찍 알람을 맞추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다만 수면 단계가 바뀌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쓰면 마지막 30분 동안 얕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알람이 울릴 때 깊은 잠에서 강제로 깨는 것이 아니라 얕은 잠에서 자연스럽게 깨게 됩니다. 두 번째 알람 실제 기상 시간, 점점 커지는 알람. 이것이 진짜 일어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7시라고 하겠습니다. 이 알람은 갑자기 크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타입으로 설정하세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소리도 중요합니다. 짜증나는 삐삐삐 소리보다는 밝고 긍정적인 음악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 기분 좋아지는 멜로디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 알람은 반드시 침대에서 떨어진 곳에 놓으세요. 최소 2에서 3m 떨어진 곳, 알람을 끄려면 침대에서 일어나야 하는 위치에 두세요. 왜냐하면 침대에 누운 채로 알람을 끌 수 있으면 그대로 다시 잠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대에서 일어나 걸어가서 알람을 꺼야 한다면 이미 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알람을 끌어갔다가 다시 침대로 돌아와서 눕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알람 기상 5분 후 다시 눕지 않기 알람. 이것은 보험 알람입니다. 두 번째 알람을 끄고 나서 5분 후에 울리도록 설정합니다. 이 알람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침대로 돌아가지 마세요. 실제로 알람 이름을 이렇게 설정해 두세요. 다시 눕지 마. 이런 식으로요.
많은 분들이 알람을 끄고 잠깐만 씻고 오지 뭐 하면서 침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잠듭니다. 이 알람은 그것을 방지합니다. 5분이라는 시간은 마법 같습니다. 알람을 끄고 5분만 침대에서 떨어져 있으면 뇌가 완전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 다시 자고 싶은 욕구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 세 번째 알람이 울릴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미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거나 커튼을 열었을 겁니다. 알람이 울려도 아, 맞다. 다시 안 눕는다 하고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실전 타임라인 예시 6시 40분 첫 번째 알람, 조용한 음악, 수면 단계 전환. 7시 정각, 두 번째 알람, 일어나서 끌어가기. 7시 5분 세 번째 알람, 다시 눕지 않기 확인. 이 전략의 핵심은 스누즈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몸을 깨우는 겁니다. 처음 30분 동안 수면을 가볍게 만들고 실제 기상 시간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5분 후에는 완전히 각성 상태로 만드는 거죠. 처음 며칠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알람에 완전히 깰 수도 있고 세 번째 알람이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적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이 전략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평일에는 7시, 주말에는 10시 이런 식으로 하면 소용없습니다. 주말에도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차이는 1시간 이내로요. 두 번째 루틴은 기상 후 첫 5분 황금 동선입니다. 알람을 끄고 나서 처음 5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루를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의 아침은 이렇습니다. 알람 끄고 침대에 앉아서 한숨 쉬고 스마트폰 집어들고 SNS 확인하고 10분 후에야 겨우 침대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최악의 시작입니다. 첫 5분을 이렇게 보내면 나머지 하루도 질질 끌리게 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황금 동선은 이렇습니다. 미리 순서를 정해놓고 생각 없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0분. 알람 끄기, 즉시 커튼 열기, 알람을 끌어갑니다. 알람을 끈 후 바로 창문으로 갑니다. 커튼을 활짝 엽니다. 창문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빛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빛을 감지하면 아, 아침이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 분비를 멈추고 코르티솔, 각성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흐린 날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실내 조명보다는 훨씬 밝습니다. 창문이 없는 방이라면 최대한 밝은 조명을 켜세요. 신선한 공기도 중요합니다. 자는 동안 방 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갑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면서 정신이 맑아집니다. 겨울에 춥다고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1분만 열어도 충분합니다. 1분 물 한 잔 마시기. 커튼을 열었으면 바로 부엌이나 세면대로 갑니다. 미리 준비해둔 물을 마십니다. 전날 밤에 침실 옆 탁자나 부엌에 물 한 잔을 준비해두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실 수 있도록요. 차가운 물이든 미지근한 물이든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편한 대로 하세요. 양은 200에서 300ml 컵으로 한 잔 정도면 됩니다. 한 번에 다 마시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마셔도 됩니다. 왜 물을 마실까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약 50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호흡과 땀으로요. 그래서 아침에 몸은 약간 탈수 상태입니다.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시작되고 신진대사가 활성화됩니다. 또한 위장이 깨어나면서 몸 전체에 일어날 시간이라는 신호가 전달됩니다. 레몬을 조금 넣으면 더 좋습니다. 레몬의 비타민 C와 산미가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하지만 선택사항입니다. 그냥 물만 마셔도 충분합니다. 커피는 어떨까요? 아직 아닙니다. 커피는 30분에서 1시간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상 직후에는 자연스럽게 코르티솔이 올라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카페인을 먹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2분 간단한 스트레칭, 30초짜리 3개. 물을 마셨으면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복잡한 동작은 필요 없습니다. 3가지만 하세요.
첫 번째, 팔을 위로 쭉 뻗고 기지개 켜기 10초. 손을 깍지 끼고 위로 쭉 뻗습니다. 발끝도 들어 올립니다. 온몸을 쭉 펴는 느낌으로 10초 유지합니다. 하품이 나오면 그대로 하품하세요. 두 번째,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기 10초.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천천히 왼쪽으로 돌립니다. 목과 어깨에 긴장을 풉니다.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합니다. 세 번째, 허리를 좌우로 비틀기 10초.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상체를 왼쪽으로 비틀었다가 오른쪽으로 비틉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합니다. 허리와 척추를 깨웁니다. 이렇게 30초만 투자해도 몸이 확 달라집니다. 잠들어 있던 근육이 깨어나고 혈액순환이 시작되고 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30초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정말 다릅니다. 안 하는 것과 30초라도 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3에서 4분, 세수하기 차가운 물로 마무리. 스트레칭을 했으면 세면대로 갑니다. 세수를 합니다.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로 세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찬물로 얼굴을 헹굽니다. 특히 눈 주위를 집중적으로요.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으면 신경이 자극됩니다. 이것이 뇌에 강력한 각성 신호를 보냅니다. 잠이 확 깹니다. 물론 한겨울에 얼음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돗물 그대로면 충분합니다. 여름에는 더 효과적이고 겨울에는 적당히 시원한 정도로만 해도 됩니다. 세수하면서 동시에 이를 닦아도 좋습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5분 옷 갈아입기, 잠옷 벗기. 마지막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잠옷을 벗고 하루를 시작할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아직 아침 식사도 안 했는데 벌써 갈아입어? 네, 맞습니다. 바로 갈아입으세요. 왜냐하면 옷을 갈아입는 행동이 뇌에게 수면 모드 종료, 활동 모드 시작이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잠옷을 입고 있는 한 뇌는 여전히 집에서 편하게 쉬는 모드입니다. 완전히 외출복으로 갈아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입을 편한 옷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잠옷이 아닌 옷으로 바꾸는 겁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은 특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잠옷 입고 하루 종일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간단하게라도 옷을 갈아입으면 일과 휴식의 경계가 생깁니다. 황금 동선 정리. 0분 알람 끄고 커튼 열기 환기. 1분 물 한 잔 마시기. 2분 30초 스트레칭 3개. 3에서 4분 찬물로 세수. 마무리 5분. 옷 갈아입기. 이 5분 동선의 핵심은 생각하지 않기입니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매일 같은 순서로 반복하면 몸이 기억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처음 일주일은 의식적으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2에서 3주 지나면 자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편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이 5분 동안 절대로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이 동선이 끝난 후에 봐도 늦지 않습니다. 5분만 참으세요. 세 번째 루틴은 아침 햇빛 15분 프로젝트입니다.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햇빛을 15분 이상 쬐는 겁니다. 그냥 커튼 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과 실제로 밖에서 쬐는 햇빛은 강도가 다릅니다. 유리창은 햇빛의 상당 부분을 걸러냅니다. 특히 우리 생체 리듬의 중요한 파장대의 빛을 막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도 직접 나가는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왜 아침 햇빛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는데 사실 정확히 24시간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24.5시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 시계를 재설정해줘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침 햇빛입니다. 아침에 강한 빛을 받으면 뇌의 식유차 상액이라는 부분이 지금이 아침이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생체 시계를 리셋합니다. 동시에 멜라토닌 분비를 멈추고 세로토닌 분비를 시작합니다. 세로토닌은 낮 동안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즉 아침에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낮에는 기분이 좋고
밤에는 잘 자게 됩니다. 일석이조죠.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산책입니다. 아침 식사 전이든 후든 상관없습니다. 15분 정도 밖에 나가서 걷습니다. 특별히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편하게 걸으세요. 중요한 건 햇빛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흐린 날에도 나가세요. 구름이 있어도 실내보다는 훨씬 밝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한 밖에 나가세요. 선글라스는 쓰지 마세요. 햇빛이 눈으로 들어와야 생체 시계가 리셋됩니다. 물론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시다면 쓰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출근 시간이 빠듯해서 15분 산책할 여유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출근길에 하세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신다면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으세요. 차로 출근하신다면 조금 먼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으세요. 저는 해 뜨기 전에 출근해요.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점심시간을 활용하세요. 점심 먹고 15분만 밖에 나가세요. 아침보다는 효과가 덜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혹은 광치료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만 럭스 이상의 밝은 조명을 30분 정도 쬐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햇빛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대안입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하나요? 너무 춥고 어두운데요. 겨울이라도 밖에 나가세요. 옷을 따뜻하게 입고요. 겨울 햇빛도 충분히 받습니다. 오히려 겨울에 이것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기 때문에 햇빛을 받을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침에 조금이라도 햇빛을 받으면 이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추가 팁 1. 창가 자리를 활용하세요. 사무실에서 창가 자리에 앉으세요. 점심 먹을 때 창가에서 먹으세요. 조금이라도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리세요. 2. 야외 활동을 늘리세요. 주말에는 야외 활동을 하세요. 등산,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주중에 부족했던 햇빛을 보충하세요. 3. 실내 조명을 밝게 하세요. 완벽한 대체는 아니지만 실내 조명을 최대한 밝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요. 4. 일기를 쓰세요. 아침 산책을 하면서 그날 생각을 정리하세요. 걱정거리를 내려놓고 오늘 할 일을 떠올리고 감사한 일을 생각하세요. 아침 햇빛 15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2주만 해보세요. 밤에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수월해질 겁니다. 네 번째 루틴은 7분 활력 충전 운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운동이라니 저는 아침에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7분입니다. 딱 7분만 투자하세요. 샤워하고 머리 말리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커피 내리고 마시는 시간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운동이라기보다는 몸을 깨우는 루틴입니다. 땀 흘리고 힘들게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왜 아침 운동이 필요할까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육은 이완되고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신진대사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상태에서 빠르게 활동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몸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뻐근하고 피곤한 겁니다. 가벼운 운동은 이 전환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혈액순환이 시작되고 근육이 깨어나고 뇌에 산소가 공급됩니다. 또한 운동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엔도르핀은 기분을 좋게 하고 통증을 줄이고 에너지를 높입니다. 아침부터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7분 루틴 구성. 총 7분을 1분씩 7개 동작으로 나눕니다. 각 동작을 1분씩 합니다. 중간에 쉬지 않고 이어서 합니다. 1분 제자리 걷기. 가장 쉬운 동작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리에서 걷습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무릎을 들어 올립니다. 숨을 깊게 쉬면서 몸을 깨웁니다. 2분 팔 돌리기.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팔을 앞으로 크게 돌립니다.
10회 돌렸으면 뒤로 10회 돌립니다. 나머지 시간은 위아래로 쭉쭉 뻗습니다. 어깨와 팔의 긴장을 풉니다. 3분 스쿼트 의자 버전.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의자를 뒤에 두고 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천천히 자세를 유지하면서 합니다. 10에서 15회 정도. 힘들면 의자에 완전히 앉아도 됩니다. 쉽다면 의자를 치우고 공중 스쿼트를 해도 됩니다. 본인 수준에 맞게 조절하세요. 4분 푸시업 벽 버전. 바닥에서 하는 푸시업은 힘듭니다. 벽을 이용하세요.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벽에 손을 댑니다. 몸을 벽 쪽으로 기울였다가 밀어냅니다. 각도를 조절하면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벽에 가까우면 쉽고 멀리 떨어지면 어렵습니다. 10에서 15회 정도. 5분 런지 제자리 버전. 한 발을 앞으로 내딛고 무릎을 구부렸다가 일어섭니다. 왼쪽 10회, 오른쪽 10회. 균형 잡기가 어려우면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해도 됩니다. 6분 플랭크 무릎 버전. 엎드려서 팔꿈치로 버팁니다.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합니다. 그래도 힘들면 시간을 줄이세요. 20초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허리가 꺾이지 않게 일자를 유지하는 겁니다. 배에 힘을 주세요. 7분 스트레칭 정리. 마지막 1분은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합니다. 팔을 위로 쭉 뻗고 옆으로 숙이고 허리를 돌리고 다리를 뻗습니다. 몸 전체를 이완시킵니다. 중요한 원칙 1.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세가 조금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움직이는 겁니다. 완벽한 자세로 5회 하는 것보다 대충이라도 15회 하는 게 낫습니다. 2. 본인 수준에 맞게 조절하세요. 운동을 오래 안 하셨다면 쉬운 버전으로 하세요. 체력이 좋으면 난이도를 높이세요. 매일 조금씩 늘려가세요. 3.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세요. 이것저것 바꾸지 말고 같은 7가지를 반복하세요. 그래야 몸이 기억합니다. 2에서 3주 지나면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4. 호흡에 집중하세요. 운동하면서 숨을 참지 마세요.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호흡만 잘해도 효과가 2배입니다. 5. 음악을 틀어보세요. 신나는 음악을 틀고 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7분짜리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두세요. 효과. 이 7분 루틴을 2주 정도 하면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에너지 레벨이 높아집니다. 또한 저녁에 운동할 시간이 없어도 아침 7분만으로도 최소한의 운동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처음 사흘이 가장 힘듭니다. 사흘만 버티세요. 그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일주일 지나면 익숙해지고 2주 지나면 안 하면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5번째 루틴은 아침 식사 333 법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거나 대충 먹습니다. 그러면 오전 내내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바쁜 아침에 복잡하게 요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영양이 균형 잡힌 아침 식사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333 법칙이란 3가지 영양소를 3분 안에 준비해서 30분 이내에 먹는다는 뜻입니다. 3가지 영양소 1. 단백질 2. 복합 탄수화물 3. 과일 채소 이 3가지만 챙기면 균형 잡힌 아침 식사가 됩니다. 왜 이 3가지일까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고 근육을 유지하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점심때까지 배고프지 않습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천천히 꾸준히 공급합니다. 단순당 설탕, 흰빵과 달리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몸의 염증을 줄입니다. 3분 준비 예시. 조합 1. 계란 토스트 과일. 계란 2개 삶기 또는 스크램블. 전날 밤에 삶아두면 더 빠름. 통곡물 토스트 한두 장. 바나나 1개 또는 사과 반쪽. 준비 시간 3분, 계란 미리 삶아둔 경우 1분. 조합 2. 그릭 요거트 그래놀라 베리. 무가당 그릭 요거트 1컵.
그래놀라 또는 견과류 한 줌. 냉동 베리 또는 신선한 과일. 준비 시간 1분. 조합 3. 오트밀 견과류 과일. 전자레인지용 오트밀 3분이면 완성. 아몬드 또는 호두 한 줌. 블루베리 또는 딸기. 준비 시간 3분. 조합 4. 치즈 크래커 방울토마토. 치즈 두세 조각. 통곡물 크래커 대여섯 장. 방울토마토 한 줌. 준비 시간 1분. 조합 5. 프로틴 쉐이크 바나나 견과류. 프로틴 파우더 우유 또는 두유. 바나나 1개. 아몬드 한 줌. 준비 시간 2분. 30분 이내에 먹기. 왜 30분일까요? 너무 빨리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너무 천천히 먹으면 시간이 없습니다. 30분이 적당합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먹으세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면서 먹지 마세요. 음식에 집중하세요. 그래야 포만감을 제대로 느낍니다. 물도 함께 마시세요. 아침에 물 한 잔을 이미 마셨지만 식사하면서도 물을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말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죠? 가장 빠른 조합은 그릭 요거트 그래놀라 과일입니다. 1분이면 됩니다. 혹은 프로틴 쉐이크도 빠릅니다. 그것도 안 되면 최소한 바나나 1개 견과류 한 줌만이라도 먹으세요. 아무것도 안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 정도 꾸준히 먹다 보면 몸이 적응합니다. 아침에 자연스럽게 배가 고파집니다. 입맛이 없다면 유동식으로 시작하세요. 스무디나 쉐이크가 좋습니다. 씹는 것보다 마시는 게 더 쉽습니다. 다이어트 중인데 아침을 먹어도 되나요? 네, 먹어야 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오히려 점심이나 저녁에 과식하게 됩니다. 또한 신진대사가 떨어집니다. 아침을 먹되 적절한 양을 먹으세요. 위의 조합들은 대부분 300에서 500칼로리 정도입니다. 과하지 않습니다. 커피는 언제 마시나요? 아침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후에 마시세요.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상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쯤이면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상승이 끝나서 카페인 효과가 더 좋습니다. 전날 밤 준비. 아침 시간을 아끼려면 전날 밤에 준비하세요. 계란을 미리 삶아두기. 과일을 미리 씻어서 보관하기. 그릇과 수저를 미리 꺼내두기. 오트밀 재료를 미리 섞어두기. 이렇게 하면 아침에 1분 안에 식사 준비가 끝납니다. 아침 식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루의 첫 에너지원입니다. 333법칙만 기억하세요.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6번째 루틴은 스마트폰 30분 금지 규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동안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겁니다. 30분이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해보세요. 처음 며칠은 손이 근질근질하겠지만 일주일만 버티면 오히려 편해집니다. 왜 30분 동안 금지할까요?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반응 모드로 전환됩니다. 메시지에 답하고 뉴스를 읽고 SNS를 확인하면서 다른 사람의 요구와 정보에 반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30분은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아침에 부정적인 뉴스나 스트레스를 주는 메시지를 보면 그것이 하루 종일 기분에 영향을 줍니다. 뇌는 아침에 받은 정보를 더 강하게 기억합니다. 30분 동안 무엇을 할까요? 지금까지 설명한 루틴들을 하세요. 알람 끄고 커튼 열기, 물 마시고 스트레칭하기, 세수하고 옷 갈아입기, 아침 햇빛 15분 쬐기, 7분 운동하기, 아침 식사하기. 이것들을 하다 보면 30분은 금방 지나갑니다. 실천 팁 1.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을 거실이나 부엌에 두고 자세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동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알람은 어떻게 해요? 옛날 알람 시계를 사세요. 요즘도 팔리다. 2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아침을 바꿀 겁니다.
혹은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세요. 손목에 차고 자면 진동 알람으로 깰 수 있습니다. 2. 비행기 모드 활용하기. 스마트폰을 침실에서 완전히 치우기 어렵다면 비행기 모드를 켜두세요. 알람은 울리지만 메시지나 알림은 오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비행기 모드를 유지하세요. 30분 후에 끄세요. 3. 타이머 맞추기. 30분 타이머를 맞춰두세요. 타이머가 울리기 전에는 절대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다. 타이머가 울리면 그때 확인하세요. 4. 아침 루틴 체크리스트 만들기. 종이에 아침 루틴을 적어두세요. 화장실 거울에 붙여두세요. 하나씩 체크하면서 진행하세요. 모든 체크가 끝나면 스마트폰을 봐도 됩니다. 5. 대체 활동 준비하기. 스마트폰을 보고 싶은 충동이 들 때를 대비해 다른 활동을 준비해 두세요. 침대 옆에 책 한 권 두기, 감사일기 쓰기, 창밖 풍경 보기, 스트레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급한 연락이 올 수도 있는데요. 정말 급하면 전화가 옵니다. 메시지로만 오는 건 대부분 급하지 않습니다. 30분 후에 확인해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특별한 상황의 가족의 건강 문제이라면 특정 사람의 전화만 받도록 설정하세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방해금지 모드가 있습니다. 뉴스를 봐야 하는데요. 뉴스는 출근길이나 점심시간에 봐도 됩니다. 아침 30분 안에 꼭 봐야 하는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아침부터 부정적인 뉴스를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아침에는 피하세요. 습관이 안 돼요.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요. 처음 일주일이 가장 힘듭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만지려고 할 때마다 30분 후에 라고 말하세요. 일주일만 버티면 몸이 적응합니다. 2주 지나면 오히려 아침에 스마트폰을 안 보는 게 편해집니다. 효과. 30분 스마트폰 금지를 실천하면 아침 시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차분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도적으로 움직입니다. 뇌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아침 루틴을 완성할 시간이 생깁니다. 단 30분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30분, 2%입니다. 이 2%가 나머지 98%를 바꿉니다. 마지막 7번째 루틴은 전날 밤 5분 준비 의식입니다. 좋은 아침은 전날 밤부터 시작됩니다.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해서 다음날 아침을 준비하세요. 이 5분이 다음날 아침 30분을 아껴줍니다. 5분 준비 체크리스트. 1분. 내일 입을 옷 꺼내두기. 옷장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을 없애세요. 전날 밤에 미리 옷을 골라서 의자에 걸어두세요. 속옷부터 양말까지 완전한 한 벌을 준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입기만 하면 됩니다. 출근복뿐 아니라 아침 운동할 때 입을 옷도 준비해두면 더 좋습니다. 1분. 아침 식사 재료 확인하기. 냉장고를 열어서 내일 아침에 먹을 재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면 미리 준비하세요. 계란 삶아두기. 과일 씻어서 용기에 담아두기. 오트밀 재료 섞어두기. 그릇과 수저 꺼내두기. 이렇게 하면 아침에 1분 안에 식사 준비가 끝납니다. 1분. 물병 준비하기. 침대 옆 탁자나 부엌 식탁에 물을 준비해두세요. 일어나자마자 마실 물입니다. 컵에 물을 받아두거나 물병을 채워두세요. 레몬을 넣을 거라면 미리 썰어서 넣어두세요. 1분. 가방 챙기기. 내일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으세요. 지갑, 열쇠, 교통카드, 노트북, 서류 등. 가방을 현관 옆에 두세요. 아침에 그냥 들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잊어버리기 쉬운 물건은 신발 위에 올려두세요. 그러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1분. 공간 정리하기. 침실과 부엌을 간단히 정리하세요. 옷 개키기, 설거지, 쓰레기 버리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지저분한 공간을 보면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깔끔한 공간에서 깨어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완벽하게 청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1분 안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
내일 할 일 3가지 적기. 잠들기 전에 내일 꼭 해야 할 일 3가지를 적으세요. 많이 적지 마세요. 딱 3가지만.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합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걱정거리 내려놓기. 머릿속에 맴도는 걱정이 있다면 종이에 적으세요. 내일 생각하기라고 적고 서랍에 넣으세요. 뇌는 적어 놓으면 안심합니다. 아, 잊어버리지 않겠구나 하고요. 그러면 더 편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 3가지 떠올리기.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친구에게 좋은 메시지를 받았다. 날씨가 좋았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잠들면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기분도 좋아집니다. 스마트폰 설정하기.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거나 침실 밖에 두세요. 알람만 설정하고요. 충전기를 침실이 아닌 다른 곳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이 침실에서 멀어집니다. 효과. 전날 밤 5분 준비를 하면 다음날 아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허둥지둥하지 않습니다. 결정 피로가 줄어듭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5분 투자로 30분을 벌고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말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실전 루틴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알람 3개 전략. 2. 기상 후 첫 5분 황금 동선. 3. 아침 햇빛 15분 프로젝트. 4. 7분 활력 충전 운동. 5. 아침 식사 333 법칙. 6. 스마트폰 30분 금지 규칙. 7. 전날 밤 5분 준비 의식.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압도당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1주차. 하나만 선택하기. 7가지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이거나 가장 필요해 보이는 것 하나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전날 밤 5분 준비가 가장 쉬울 수 있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동안 매일 밤 5분씩 준비하세요. 2주차. 2번째 추가하기. 첫 번째가 습관이 되었다면 2번째를 추가하세요. 예를 들어 기상 후 첫 5분 황금 동선을 추가합니다. 전날 밤 준비는 계속하면서 아침 동선을 추가하는 겁니다. 3주차. 3번째 추가하기.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하나씩 추가합니다. 7주 후면 7가지를 모두 하고 있을 겁니다. 천천히 가세요. 급하게 가려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천천히라도 꾸준히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신에게 맞게 조정하세요. 이 7가지는 제한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바꾸셔도 됩니다. 7분 운동이 너무 길다면 5분으로 줄이세요. 햇빛 15분이 어렵다면 10분으로 시작하세요. 아침 식사가 힘들다면 스무디 하나로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70%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어느 날 루틴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늦잠을 자거나 급한 일이 생기거나 그냥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 이틀 못했다고 모든 게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습관은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100일 중 70일만 해도 습관이 됩니다. 기록하세요. 달력에 표시하세요. 루틴을 실천한 날에는 O, 못한 날에는 X를 표시합니다. O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뿌듯합니다.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X가 연속으로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변화를 느끼세요. 2주 정도 지나면 변화가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하루가 조금 더 활기차집니다. 한 달 지나면 확실히 다릅니다. 예전의 아침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3개월 지나면 이것이 당연해집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 당부. 아침 루틴은 아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좋은 아침은 좋은 하루를 만들고 좋은 하루가 모이면 좋은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게라도 하나라도 시작하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상쾌한 아침,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